저 같은 경우는 한의사고 제 아내는 성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의사가 어떻게 먹느냐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꼭 를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를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요, 일단 암 치료 중이에요. 우리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요,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처음에 나한테 도움되는 거, 뭐 브로콜리, 양배추, 채소 중심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특히 난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골라서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암 치료 때는 아예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위하고 소화기관이 많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구토감이 있고요,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식사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정상적인 이런 표준 치료,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좋은 걸 먹는 것보다요, 좋은 걸 먹으면서 살이 빠지면 안 되고요, 체중을 유지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한 체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금 혹시 라면이나 뭐 햄버거 몸에 안 좋은 게 막 땡겨요. 그럼 그냥 드시라고 해요. 왜냐면 체력이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치료 자체가 연속성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식사 때 여러 가지 반찬을 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빨간 음식, 막 맵고 짠 음식을 준비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거라도 드셔야 체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못 먹는 경우는요, 영양제, 특히 TPN이라는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얘네들이 세 개가 같이 합쳐져 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TPN을 꼭 적극적으로 맞으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력이 빠지고 이제 말라가는 암 환자들 모습, 이미지를 떠오르시면 암 환자처럼 마른 모습들 있죠. 그런 걸 악액질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이 악액질을 막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암 환자니까 고기는 안 먹을게요 마시고요, 현미와 채소만 먹을게요 라고 하는데, 현미는 오히려 소화력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소만 먹으면 안 되고요, 극단적인 제한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중요합니다. 또 탄수화물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순서를요, 채소, 상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한 2장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밥부터 먹고 채소를 먹는 순서보다는 채소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식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거는 잘 먹어야 된다는 좀 포인트 같은데요, 설탕, 가공식품, 붉은 고기는 안 좋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암세포를 키우는 건 맞지 않나요? 암세포는요,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는 영양제를 줄 때도요, 포도당 수액을 주지 않고 아미노산 수액을 줍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상세포도 포도당을 사용해요. 그래서 무조건 끊는다는 표현은 좀 안 좋고요, 과잉 섭취를 좀 줄여야 돼요. 예를 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그리고 초가공식품을 반복적으로 먹는 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설탕을 무조건 제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을 좀 줄이는 건 좋다. 다만 아예 안 먹으면 그건 좋지 않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별로 좋지 않다. 좀 팁을 드리면, 의외로 고구마 있죠. 고구마 막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고구마 같은 거는 보통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물론 먹고 싶을 때는 한두 번 먹는 건 좋지만, 고구마를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일어나서 좋지 않은 거고요. 붉은 고기도 너무 탄 고기 이런 건 안 되고요. 다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고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는 가공육, 소세지, 그리고 통조림이 들어간 우리 스팸류 있죠. 이런 거는 많이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도록 제한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즙을 짜 드시는 분들이 많죠. ABC 주스라든가 유명한 주스들이 많은데, 이 채소즙이나 이런 게 저는 좋다 나쁘다 관점보다는, 분명히 채소와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만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채소즙은 우리가 그냥 채소를 먹을 때와 채소즙을 먹을 때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채소를 그냥 먹을 때는 식이섬유 자체를 먹게 돼요. 근데 채소 즙으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된 채로 먹게 돼요. 이 식이섬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들을 말씀드렸는데 식이섬유가 대장까지 가야 장내에 미생물들이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아닌 채소즙만 먹으면 장내 미생물을 고려를 못 해줘. 이런 게 좀 단점이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즙으로는 먹지 말라고 해요. 과일즙은 식이섬유가 다 파괴된 채로 갑자기 먹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하게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과일즙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많이도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근즙 같은 거는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편의점이나 요구르트 아줌마한테서 사오는 그런 과일즙도 괜찮은 건가요? 그 과일즙은 저는 좀 안 했으면 해요.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 그리고 혈당, 그리고 대장의 미생물총인데 혈당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과일은.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일어나면 우리가 쥐적 같은 게 생기는 경우 있죠. 이런 거 다 혈당 스파이크의 영향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혈당이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팔의 이쪽 삼각근에 붙이면 휴대폰으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거의 뭐 10일에서 2주 동안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 불편감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꼭 이거를 본인도 해보시고 가족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꼭 권해요.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음식이 내 혈당을 이렇게 높이는구나. 그리고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빠지고요. 혈당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식곤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는 습관을 갖추기 위해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프면은 그냥 밥에 물 말아 드시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플 때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본인 어머님만의 어떤 루틴이 생겼을 거예요. 아플 때 나는 죽을 먹고 속을 좀 편안하게 하면 몸이 좀 편안해지더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프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때 똑같이 먹었을 때 내가 더 힘든 경우가 있으니 소화 능력을 먼저 고려해서 이렇게 드셨던 것 같고, 일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암 환자들 같은 경우, 특히 입맛이 없어서 내 못 먹겠다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래도 못 드시는 경우 있어요. 정말 구역감, 오심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또 오심을 잡아주는 수액이나 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먹고서라도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그 음식을 못 드시면 영양 수액을 맞아서라도 우리 영양을 채워줘야 돼요. 항암 중에는 절대 살이 빠지는 걸 경계하셔야 되고요.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먹는 게. 그리고 나는 못 먹는데요. 가족은 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럼 정말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거든요. 가족분들이 좀 피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절대 안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조금만 팁 드리면, 애들 어머니 같은 경우도 죽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반복되면 영양이 좀 결핍이 되니까 그때는 영양제 좀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은 탄수화물하고 고기를 굉장히 좀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탄수화물이면 요즘에 하도 단백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 먹는 순서를 지켜주시고, 탄수화물을 아예 피하면 안 된다. 영양을 분명히 공급해주는 측면이라는 거 하나. 그래서 피하지 말고 순서를 좀 지켜주시고, 너무 과잉 섭취는 줄여주셔라. 그리고 붉은 고기를 또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붉은 고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고기죠. 육지고기. 콩에서 얻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물성 단백질도 꼭 고려를 하시고, 적당한 고기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체력 유지에 가장 좋은 게 고기죠. 고기가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국밥도 고깃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괜찮으냐? 국밥이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 급격하게 올리고요.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밥을 섞어 먹기 때문에 후루룩 갑자기 빨리 먹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나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이나 두부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콩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피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먹는 콩이나 두부 정도로는 그 정도의 영향이 없고요.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많기 때문에 콩이나 두부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고 제 아내는 지금 성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사와 의사가 어떻게 먹느냐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의사들도 과마다 너무 달라요.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는 전혀 다른 개념을 좀 갖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술을 엄청 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한의사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좋지는 않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통 이런 신경 쓰는 의사나 한의사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꼭 당근 주스를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 생으로 먹고 싶지만 생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근 주스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를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고기 먹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역시나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의사지만 한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임신 중에도 한약을 먹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 한의사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내는 임신 중에도 하혈을 했을 때 제가 한약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한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는 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크게 보면 사실 건강에 관련된 관점이기도 해요. 암도 건강이니까. 이 건강에 대한 논란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는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쁘다,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된 흐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여기저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관점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현대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암 치료 능력도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옛날에 과거에는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즘 한의학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의사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침과 한약이 아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이게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도 같이 꼭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들, 이런 암치료나 림프도스 그리고 관절 건강에 대해서 또 약사 선생님들도 좋은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관점에서 잘 받아들이시고 누가 한 명이 맞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